네, 반갑습니다. 김정엽의 티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아볼 텐데,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티스탁 유튜브를 통해서 한 달 전에 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그 당시에도 저는 이제 조선주의 강세를 좀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이제 포인트가 뭐였냐면, 여유자금을 좀 가지고 좀 멀리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세 자리 이상의 큰 수익을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면 이 조선주를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좀 드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선주들이 좋은 내용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급등과 오늘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뭐 언젠가는 뭐 시간의 차이였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저는 조선주를 잘 잡아놓고 조금 인내하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세 자리 수익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그 조선주에 대해서 또 과거와 그 다음에 기대되는 미래에 대해서 한번 파보고 어떤 종목을 최선호 종목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지 같이 제 의견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주를 가장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적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됐어요. 2023년도에 재무제표를 파보면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하나오션까지 재무제표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전반적으로 다 적자폭에 너무 좀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하는데, 이 격차가 이게 뭐 줄여가면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이긴 하지만 한 방에 2023년도에 흑자 전환 폭이 확 늘어나는 게 수치 자체가 굉장히 좀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이제 3분기까지의 반영인데, 얼마 전에 또 삼성중공업은 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도배가 많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큰 적자, 그 다음에 적자 줄여놓고 흑자 전환을 드라마틱하게 또 세게 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조선기업 대표적으로 빅3라고 한다면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이렇게 세 종목인데, 이 종목들이 보여주는 실적 개선폭에 대해서 주가가 상당히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좀 들고 있어요. 자, 우리 조선주들의 흐름을 좀 한번 볼게요. 이거는 과거 뉴스입니다. 2021년도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조선 3사가 수주 선종 차별화로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 2021년도인데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세계적으로 수주 물량들을 싹쓸이를 해 나가고 있대요. 그 당시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하나오션이 됐죠. 삼성중공업 20척 컨테이너 수주, 조선업 역대 최대 규모. 2021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수주가 빵빵 터진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좋은 뉴스들, 그 당시에 이딴 수주 랠리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나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이제 도달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삼성중공업 혹은 다른 뭐 하나 오션이라던가 그런 종목들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 2021년도 상반기에 수주 랠리가 터지고 사이클에 이제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주가가 1년, 2년, 대략 2년 반 동안 월봉 차트 안에서도 변화가 없어요. 미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조선주는 많이 빠졌기도 했었고 수주가 많이 터지니까 전망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주가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요런 그 재무제표가 보여졌었기 때문에, 적자폭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이제 반응이 안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주의 특징상, 조선 기업들의 특징상 얘네가 이제 뭐 발주를 얻어와요. 수주를 얻어오면은 우리가 가지고 만들어 놓은 배 재고가 있으니까 지금 돈 줘, 우리가 바로 줄게,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주를 갖고 오면 몇 년 동안에 이제 그 배 제작하고 중간에 거래 대금이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몇 년 후에 완성이 돼서 이제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주를 많이 따오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인 이익과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좀 텀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23년도 하반기에서부터 야금야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역대급 수주에도 수주 실적에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왜냐면은 선가는 찔끔 올랐는데 원가는 껑충. 그러니까 이제 선가라고 하는 거는 배를 판매하는 가격이 되겠죠. 배를 얼마에 팔 거냐, 배 가격이 얼마에 이제 그 나느냐. 그리고 기업으로서는 성가가 높은 게 당연히 유리할 거고, 그거를 만드는 원가는 너무 많이 뛰어버렸다. 성가는 조금 올랐는데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또 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식당들이 또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데 원가가 너무 많이 뛰어서 뭐 남는 게 없다라고 하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조선사 수주는 역대급, 실적은 지지부진 왜?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철강 가격이 2021년도 이후에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이 당시에 이제 배경이 뭐냐면은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이후로 주식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요. 막 부양책들 엄청 글로벌적으로 때리고 하면서 돈이 막 시중에 엄청 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주식 가격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또 더 올라가고 요런 이제 그 시장의 흐름들이 머니플로우가 좀 나왔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 당시에 이제 막 해운주들이 막 엄청 날뛰고 올라갔거든요. HMM이 급등을 엄청 많이 하고 그런 시기에 보통은 해운주랑 조선주랑은 사이클을 좀 비슷하게 가니까 그래서 조선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요런 변수들이 있었던 거죠. 철강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셌던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성가는 거기에 흐름을 맞춰서 따라가진 못했었다. 요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좀 악재성 내용들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3년도 접어들어서 성가는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원가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철강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이제 고점을 찍고 충분히 많이 내려와서 안정적인 위치에서 지금 뭐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원가는 안정이 되고 있는데 선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배 가격은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선주들이 실적을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굉장히 강한 호재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 8월 달에가 이 선가가 올라가는 정점이었어요. 정점이었고 2023년도 넘어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지난 2008년도의 정점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지속적으로 선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2024년도 2월 6일 클락슨 신조선 선가지수, 신조선가지수 현재 최고점에 94.6%까지 올라왔다. 181.3을 기록을 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 최고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2008년도 9월에 191.6 요게 이제 됐고, 아까 제가 그 표에 있는 것보다 그 이후에 이제 나온 뉴스를 보면은 더 올라서 94.6.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신조선가가 올라가는 상승 속도는 좀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상승 추이가 꺾이지는 않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과거에 정점이었었던 요런 가격을 돌파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펀더멘털이라기보다는 모멘텀, 즉 재료주로 작용을 해서 성과가 터졌대.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조선주들을 약간 재료성, 테마성으로 하루 만에 또 급등을 때려줄 수 있을 만한 좋은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약간 좀 맹목적으로 오늘 조선주가 왜 특징주가 됐지? 요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해보면은 뉴스가 이제 하나 나왔죠.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3% 급등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오늘 정유주들도, 테마성 정유주들도 급등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을 했다. 그래서 주가가 또 국제유가가 또 급등을 좀 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뭐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조선주들한테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조선주랑 그다음에 국제유가의 가격은 뭐 상당히 좀 그 관계가 깊죠. 그래서 뭐 천연가스라든가 LNG 아니면 이제 대량 그 기름을 좀 운반해주는 VLCC라고 하는 운반선, 요런 거를 만드는 조선 업종의 유가 상승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원유 수출을 위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아까 말씀드렸던 VLCC 아니면 이제 또 해양에서 그 기름을 추출하는 해양 플랜트의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거는 약간 조선주랑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의 그 상관관계를 비교했었을 때 약간 좀 클래식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명분을 좀 살려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은 지금 조선주들이 실적 개선폭이 너무 좋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전망도 너무너무 많이 좋은 편인데 거기에 대한 주가 반영이 아직은 너무 덜 됐다라는 게 뭐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주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대략 한 3달 정도는 랠리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좀 꺾였었죠. 그 당시에 이제 나왔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조선주가 반짝하긴 했지만 이거는 뭐 거품인 것 같아. 뭐 피크아웃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조성과가 하락을 하면은 이제 조선주들은 이제 그 당시 올랐었던 게 거품으로 좀 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아직은 뭐 결과치가 안 나오고 뭐 주식에 대한 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거는 우려할 만한 상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신조성과가 뭐 그 당시에 이제 몇 달 전에도 침체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이제 3대 조선 기업들은 지금 일감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해야 될 일감이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수주들을 다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감들을 수주를 다 따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수주들은 만약에 이제 뭐 A 기업이랑 B 기업이랑 C 기업이 같이 막 요청을 해요. 우리는 요런 거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과는 요 정도로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요구를 하는데, 지금은 뭐 이미 우리가 일감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선별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만 골라서 이제, 뒤에다가 붙여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량이 삼성중공업은 3.78년치의 일을 가지고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3.34년도 이후까지의 일감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리스크들이 될 우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요거는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의 이제 월봉 차트인데 2008년도 때까지 신조성과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 당시 월봉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주가의 가격은 다시 요만큼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신조성과는 지금 지난 정점을 찍었을 때 요 정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실적 개선폭도 이제 충분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일감 확보도 충분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긍정적인 뉴스와 이벤트들은 상당히 많은데 주가는 그 당시에 비해서 충분히 많이 가격이 다운이 되어 있고 올라갈 가능성과 올라갈 공간을 많이 남겨두고 있다라는 게 가장 결정적인 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조성과가 정점을 찍었었던 그 당시까지의 가격과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빠졌었던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아픔을 겪었었던 그런 시기들을 거치고 이제 막 반등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주가가 월봉에서 요만큼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월봉 차트, 삼성중공업의 월봉 차트를 보면서 지난 영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를 했고 딱 그림에 나와 있는 120월선을 가지고 너무 정직하게 여기다 이제 저항을 맞고 뒤에 돌리는 모습들이 나왔으니까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기술적 분석과 그 다음에 약간 그 투자의 심리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2023년도 하반기에 이 조선주의 반응들을 보니까 한번 하는 순간 멈추지 않고 빠른 랠리들이 나와서 이거를 중간에 쉬어갈 때 밀리면 사야지 했다가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드리고 선취 관점에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급등이 너무 많이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봉상 차트에서는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월봉상 차트를 보면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돌파 차트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조선주들은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고 충분히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수를 좀 노리시는 분들께는 오늘은 좀 올라갔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입질 매수를 좀 해놓고 만약에 이제 눌러지면은 본격 매수를 하되 이거를 또 이제 또 지금 안 보고 또 놓치고 그러면은
기억에서 또 잊혀지거든요. 아니면 이제 내려와서 내려오면 봐야지 하는데 내려오고 있을 때는 또 다른 종목이 올라가니까 개인들은 또 그쪽에다가 또 시선을 돌려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 뚫고 치고 올라가서 특징주가 되면은 아씨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폭은 굉장히 좀 강했으나 그래도 뭐 입질 매수 정도는 찔러놓고 계속해서 이제 관심권에 두고 있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조선주의 이제 현재까지의 흐름을 봤고 뭐 미래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뭐 글로벌적인 전반적인 그 트렌드죠. 지금은 뭐 친환경, 탈탄소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가 좀 되고 있는데 국제회사기구에서도 2050년도까지 선박 탄소 배출량 50%를 줄이겠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조선 기업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기술력이 굉장히 좀 좋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싼마이로 막 이렇게 몰아쳐서 그 대용량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싼 가격으로 이제 붙이고 이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고강도 기술이 들어간 기술력이 좋고 퀄리티가 좋은 뭐 그런 상품들을 판매를 합니다. 뭐 어떤 시장에서 약간 그런 느낌의 좀 차이가 있죠. 조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친환경 선박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 쪽에서는 또 기가 막힌 또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친환경 선박 쪽 안에서도 이미 뭐 글로벌 그 수주를 77%를 국내 조선사들이 싹쓸이를 좀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2024년도에 또 이제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액, 2025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승폭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선주 빅3 종목 중에서는 저는 삼성중공업을 가장 뭐 최선호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요. 가장 빠른 재무제표 개선, 뭐 가장 많은 보유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월봉 차트의 바닥 돌파가 가장 솔직하고 매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중공업의 흐름을 굉장히 선호를 한다. 그래서 저는 뭐 조선주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움직임은 같이 나올 테니까 하나오션이라던가 HD라던가 아니면은 삼성중공업 어느 종목이나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 뭐 저의 의견을 같이 좀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중공업을 한 번 더 공부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뭐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고 납득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실전 투자에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생각을 또 해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우리 그 티스탕 유튜브를 올해 초에 딱 빵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구독자가 1000명이 이제 달성이 됐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10,000명 이상을 넘어갈 때까지 또 좋은 컨텐츠와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종목과 의견들을 아주 또 좀 조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또 좋은 응원 댓글과 그 다음에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대박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